인간이 멸종했어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남아있을 거야. 돌아가겠죠. 왜냐? 이제 네, 안녕하세요. 코드8 백엔드 부트캠프 교육 PM 루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엔드 취업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속설들을 가지고 OX로 이제 썰전을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코드2 테크리드 장태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백엔드 개발하고 있는 데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백엔드 개발자 취업을 위해서 좀 다양한 커뮤니티들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 질문들이 있죠. 뭐 풀스택 개발자는 신입한테 불리하다, 아니면 뭐 노드.js는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던가, 아니면 협업 프로젝트가 개인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많은 속설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백엔드 취업과 관련된 많은 속설과 추측들을 가지고 OX 썰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백엔드도 코딩 테스트 점수가 안 좋으면 사실상 기회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세 분 다 이제 X를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데니부터 왜 X를 드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코딩 테스트 점수를 보는 회사도 있고 안 보는 회사도 있는데, 사실 코딩 테스트 안 보는 회사를 가면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자면은 코딩 테스트를 굳이 준비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질문이 기회가 없다라고 해서 X를 들었지만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 적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는 기업과 안 보는 기업이 있으면 볼 수 있다면 둘 다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데니 의견처럼 굳이 준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완전히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는요. 노드.js는 빠르게 MVP를 만들 때는 좋지만 장기 운영에는 부적합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도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세모. 네, 저희가 계속 의견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모인가요? 5에 가까운 세모. 그러면 세모부터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노드.js 기술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기간 운영하고 확장을 하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노드.js 개발을 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세모라고 했습니다. 전 그래도 노드.js야말로 사실 장기 운영에 정말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도 뭐 오랫동안 코딩하면서 여러 프레임워크와 언어들을 흥망성쇠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노드.js와 자바스크립트는 망할 일이 없다. 이 언어와 이 브라우저는 사실 제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의 유일한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만큼 오래갈 언어는 없을 거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돌아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 물론 그런 거 없겠지만, 그러면 노드로 만드는 게 좋을지도. 그러면 궁금한 점이 왜 자바스크립트가 1000년 동안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생각했냐면은 1000년 뒤에 인간이 살아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이 멸종했어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남아있을 거야. 돌아가겠죠. 왜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돌리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고, 그리고 노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왜 브라우저에서만 쓰여야 하지?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기존에 있던 모든 프레임워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환경이고, 클라이언트 환경은 사실 변하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된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는 계속 사용될 거고, 언어가 죽지 않았다면 사실 노드도 계속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이제 노드.js 기술 자체가 확장성이 없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아까 태순이 얘기했던 그 좋은 개발자들이 많아야 그거를 활용해서 더 좋게 이제 확장성 있는 기능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노드.js 개발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해외에서는 노드.js 기술을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저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인데요. 노드.js로 커리어를 시작하면 나중에 기술 스택을 바꾸기 어렵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저희 다 이제 계속 X를 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데니부터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노드를 처음 백엔드 개발할 때 썼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이썬 장고라던가
뭐 다시 노드를 쓰기도 하고 뭐 고도 쓰고 뭐 코틀린 스프링도 쓰고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일하면서 많이 썼어요. 근데 바꾸는데 사실 문제가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저희 코드잇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내가 어떤 기술을 안 써봤기 때문에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꾸기 싫어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속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는 데니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비슷하게 많은 프레임워크와 실행 환경들을 겪어왔는데 저는 처음부터 노드.js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운명에 이끌리듯 노드.js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딴 것으로 바꾸기 어려울 수는 없는 게 요즘에 AI가 너무 잘해주기도 하고 바꾸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현대적인 프레임워크들은 기능이 다 비슷비슷하고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의 1대1로 대치가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개발자를 평생 하면서 노드.js를 안 건드리고 계속 하는 게 오히려 더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프링을 쓰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스프링을 뭐 써봤냐를 보진 않고요. 이 사람이 뭘로 썼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비동기를 이해할 수 있나 혹은 뭐 동시성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사실 보는 것 같고 그 프레임워크를 뭘 썼냐는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데니랑 태순 의견에 모두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개발 시작할 때 사실 제일 먼저 배웠던 언어는 C였어요. 그 다음에 C++이랑 파이썬 배우고 사실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뭐 자바는 따로 뭐 어디서 배운 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약간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나의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아까 태순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언어나 프레임워크도 비슷한 원리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기술 스택을 새로 배울 때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자바나 스프링을 못 써도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또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저 세모로 했습니다. 아, 세모인가요? 그러면 세모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옛날에 제가 취업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완전 O인데 요즘에 워낙에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 스프링 자바를 원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데 물론 실제로 진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약간 대기업일수록 스택을 안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보통 그럴수록 코딩 테스트나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나 아니면 본인 경험을 좀 더 많이 물어보지 그게 어떤 기술 스택을 잘 알고 있냐 약간 이런 걸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서 어떤 기술 스택이든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그거를 좀 잘 녹여낼 수 있으면 저는 취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뭐 자바 스프링 못해도 취업하는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뭐 일단 큰 회사들에서는 좀 더 펀더멘탈한 그런 역량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CS라던가 그런 기초적인 뭐 사고력을 더 많이 따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영세해질수록 이제 너 이거 자바 써봤냐? 너 스프링 써봤냐? 아니면 여기서 일 못하는데? 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거기를 가고 싶으면 자바를 알아야겠지만 자바를 쓰지 않는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드를 쓰는 스타트업이라던가 혹은 좀 더 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자바 스프링 사용 여부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써야 돼도 배워서 하면 된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좋은 백엔드 개발자는 문제 해결력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입니다. 네, 저도 고민이 좀 되는데요. 뜨거운 주제네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거 약간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장일치가 나왔네요. 일단은 그러면 태순부터 혹시 얘기 네. 가능하실까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문제 해결을 잘하는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다? 아니면 반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좋은데 문제 해결을 못한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두 개가 같이 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것도 사실 문제 해결력은 무엇이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를 사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쉽게 말하자면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커뮤니케이션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냐고 했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사실 좋은 방법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서 조율하고 만들어내는 결과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과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좀 더 뽑자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 너무 다 이제 좋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진 분과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발자는 기술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은 잘 어떻게 소통을 해서 이 사람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직 AI에게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력만 있다면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있다면 사실 AI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건데 둘 다를 가지고 있기 AI는 때문에 문제 해결을 분명히 엄청 잘할 텐데 이제 해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게 우리 상황에 더 잘 맞는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AI는 아직까지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인간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둘 다 그냥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술 면접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좋은가요? 라는 이제 오히려 좋다라는 질문인데요. 3초 뒤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려고 저희 보고 바꾸신 거 아닌가요? 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좋다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기술 면접은 사실 그 사람의 기술적인 역량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기본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걸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을 때 느끼는 문제점은 일단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지 내가 모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협업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동료가 도와줄 수 있으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약간 마치 아는 것처럼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자기가 아는 수준 내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냐 아니냐보다는 자신이 어디까지 알고 모르고를 알고 있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냐가 좀 더 중요한 역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면접을 여러 번 봤는데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분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점점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꼬이고 이러면 좀 좋게 보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대신에 이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A 주제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거랑 비슷한 이 B 주제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데요 하면서 약간 그거랑 비슷한 주제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설명을 하는 건 전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질문을 드렸을 때 난이도 조절을 좀 해요. 그래서 처음 딱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쉽게 말씀하신다? 그럼 좀 더 어려운 주제, 좀 더 어려운 주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질문을 드렸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그러면 좀 더 쉽고 넓은 주제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절을 좀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는 모른다 이거를 알면 저 이제 좋게 보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해드리는데 그냥 전부 다 모른다고 하시면 그거는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맞아요.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씩 밝혀지는 건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잘 인지하고서 처음부터 쫙 판을 펴주면은 우리가 훨씬 더 질문하기 쉬워져요. 그러면 이런 거를 질문해보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그래서 좀 더 좋은 면접이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랬던 분들이 보통 결과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백엔드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OX 썰전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궁금점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